자, 역함수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5,2니까 함수에서 2,5겠죠. 그 다음에 6,3이니까 함수에서는 3,6이겠죠. 이 둘을 대입하셔서 A, B 구하시고 연립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죠. 2번. 자, G4를 먼저 구해라. G의 4는 3이죠. 그래서 F 인버스 3을 구해라. F에 뭘 넣어야 3이 될까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또는 거꾸로 이렇게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빠르게 보시면 G의 인버스 A가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F에다가 something을 넣었더니 1이 나온 거죠. 그렇죠?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1이 나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0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이 0인 겁니다. 그러면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 다시 말해 G에다가는 0을 넣으면 A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기본적인 풀이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풀기 때문에요. 풀이를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너무 어려워, 너무 빠르다 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복습하셔야겠죠. 가령 이 내용이 너무 빠르다 하면 앞에 있는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 기본 유형들, 필수 예제들을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쫓아오셔야 합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면 익숙하죠? 이런 구도를 보면 자, x에서 y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 문제죠. 이거 딱 키워드로 보시고 1대1 대응 문제다. 자, 1대1 대응 문제니까요. 1에서 4, 1에서 3. 자, 그래서 이런 윈도우가 생길 거고요.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겠죠. 음수였다면 세모 이렇게 지나야겠죠. 동그라미를 지나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과 4,3을 대입하셔가지고 A랑 B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이번엔 x에서 x로죠. 자, x에서 x로. x는 a보다 크거나 크다. 여기서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함수가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는 여러분이 잘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나요? 일단 2차 함수는 x-2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아래로 몰록이죠. 그러니까 뭐 x절편을 가지고 선생님처럼 쓰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해도 되나요? 이 친구는 꼭지점 구해주시면 1,-1이죠. 꼭지점 구하는 거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고요. 그게 1이니까 대입하시면 함수값 구할 수 있죠. 꼭지점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y절편 0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1,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릴 줄 알아야 한다. 2차 함수는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러분 1대1 대응해야 하고요.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역, 치역 있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함수이려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절반 쪼개서 여기까지만 그리던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그리던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인데요. 이 친구가 이 부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1대1 함수이려면요. 됐나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친구의 정의역은 여기죠. 정의역은 1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에 공역도 1보다 커야 돼요. 공역도. 근데 1대1 함수인 건 만족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친구의 치역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치역이 이렇게 되죠. 치역이 공역보다 커버렸어요. 그런 경우엔 함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잘못된 판단이 된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수 값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증가함수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 정의역에 따라 이렇게 치역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조금씩 옮겨봐야겠죠. 자, (2일) 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일) 때 2일 때 하면 이번엔 정의역이 2보다 크고요. 치역도 2보다 커야 되죠. 공역도. 그런데 이번에도 치역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잖아. 치역이 이때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언제 이게 같아져? 이런 고민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는 점은 뭐냐면요. 어떠한 점이 있어요. 어떠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만약에 시작하는 데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도 A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 했을 때 내가 A부터 정의역이야. 그러면 치역도 A부터, 공역도 A부터 이렇게 만족이 되겠죠. 다시 한번 내가 정의역의 시작점을 A라고 잡았을 때 이때 이 함수값도 A여야 지금 내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치역도 같아질 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거는 외워서 풀면 안 되고 내가 정의역, 공역, 치역을 다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나요? 자, A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그 A 값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겠죠. 왜냐하면 증가함수인 구간에서만 봐야 한다 했으니까요.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보면서 천천히 풀어야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 텐데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선생님 처음엔 잘 못하더라도 선생님 설명 듣고 혼자서 설명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그려보고 2차 함수 그리는 게 내가 부족해 2차 함수 여러 개 그려보고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넘어서셔야 합니다. 무서운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걸 어렵다고 포기해버린다. 그럼 국어에서도 어려운 문제 포기할 거고 영어에서도 포기할 거고 탐구에서도 어려운 걸 포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져요.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해보셔야 해요. 충분한 도전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집중력을 다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투자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엔 안 돼도 이걸 10번 연습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줄넘기 100개 하기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야 돼요. 줄넘기 100개 하기가 처음에 엄청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 여러분한테 줄넘기 500개 하기, 1000개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요. 잔소리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는 0 아니면 3인데 1보다 커야 되니까 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여기도 3이니까 딱 1대1 대응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죠. 5번이 중요했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또 쉽게 풀리는데요. 자, G에 감수 X이고요. 거기에 F를 넣어봐.
이 녀석을 ax 플러스 b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이제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실제 g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g를 합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쭉 사라지죠. 그러면서 여기는 fx가 됩니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이었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ax 플러스 b하고 g를 합성한 함수가 되겠죠. 자, 다른 풀이도 있겠지만 이런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gx를 여기 x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ax-3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a는 2고요. a가 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입해 주시면 b-6은 1이다. 그래서 b는 7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많이 한 거네요. 여기 인버스를 정리해 주시면요, g 인버스의 g에 f 인버스의 g 이렇게 x가 되고요. 여기가 사라지죠. ax 플러스 b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다가 f를 이렇게 방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합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f 합성해 주시면 여기가 날아가죠. gx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x는 여러분 2x 플러스 3이라고 알고 계시고 f 안에다가 지금 ax 플러스 b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a는 2고 b는 4다. 더해라. 7번도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8번 보시면 다 표시하라 했죠? K는 D고요.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입니다. 먼저 표시하고, 자, F 인버스의 K 값은 D라 했으니까 D. 자, F에 뭘 넣어야 D가 되죠? 자, F에 뭘 넣어야 D가 되냐 찾아봤더니 C네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은 C가 됩니다. 그럼 F 인버스의 C, F에 뭘 넣어야 C가 되죠? B가 되죠. 쉽죠? 이제 이거 많이 해서 여러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9번 선생님 풀었던 적이 있네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나 봅니다. 자, 이 그래프와 역함수가 한 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x랑 만나는 걸 찾아주는 거죠. 는 x.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x-2는 0이죠. 그래서 x는 2 아니면 0인데 x가 0일 순 없다. 교점의 좌표는 2,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번 10번도 보시면요. 자, 이것도 이제 지겹죠.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 1대1 대응 문제니까, 자, 두 점이 일단 만나야겠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정형화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서 푸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를 대입해 보시면 4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해 보시면 4가 나와야죠. 그래서 B는 4인 겁니다. B는 4. B가 4인데, 자, 이 직선은 지금 고정된 직선입니다.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 친구는 2,4죠. 2,4를 반드시 지나죠. 이 점을 지나야 하고요. 이게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친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만 그려지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위로 볼록이면 안 되고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양수여야 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A가 양수이다. 근데 정수라 그랬죠? A가 양수인데 정수이려면 1이 되겠죠. 최소값이니까요. 11번으로 넘어가죠. 11번은 fx는 1차 함수라고 줬고요. 역함수가 gx, gx도 1차 함수겠죠. 자, 어떤 함수
이 녀석의 역함수.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여러분 머리가 아파지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지금 h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둔 거네요. h라고 하자가 아니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봐라. 자, 먼저 얘랑 얘가 역함수라 했으면 역함수의 정의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의 역함수를 여러분이 생각해야죠. 역함수. 그러면 이제 여기 풀이가 있는데 이 풀이 지우고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방금 떠오르는 풀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hx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 이거 의 역함수죠. 그걸 gx를 가지고 표현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니까 f h의 역함수 x 달리 표현하면 h 인버스의 f 인버스 x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g죠. g. h 인버스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역함수 구하실 수 있죠.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다는 걸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2x는 y-3,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여기에 gx가 합성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초록색이 h 인버스니까요. 표현해 보면 y는 2분의 1 g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a, b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다. 아시겠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꼭 풀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자, 교육청이죠. 수능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실제 여러분이 역함수를 구해주면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4니까 얘는 4,0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고요. 이렇게 대칭되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넓이는 이 넓이죠. 근데 이런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이것만 구하고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지. 곱하기 2. 그래서 실제로는 그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y는 x.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y는 x를 안 그려줘야죠. 여러분이 직접 y는 x를 그리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죠.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게 밑변이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높이입니다. 이게 직선이 중요한 이유죠. 직선을 잘해야 합니다. 파란색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6,6이죠. 그래서 10에 루트 2배 1대 1대 루트 2니까요. 이렇게 파란색은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빨간색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죠. 이 직선과 여기 4, 0,4의 거리. 그래서 구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10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해주시면 자 이렇게 사라지고 20이 나오죠. 근데 이거 2배 해줘야겠죠. 왜냐? 대칭이니까 이거 하나 더 있죠 여기. 자, 그래서 답은 40이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 있는 문제는 모두 다 풀어봤는데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꼭 반복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함수 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아주 강조해서 꼼꼼하게 풀어드렸으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